저번 학급 특색 시간에는 남자, 여자, 신체 구조에 대해 배웠었는데 다들 기억나나요? 이번 시간에는 사춘기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사춘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선생님이 여러분만 할 때 사춘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는 거? 혼자 있고 싶은 거? 하여튼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감정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사춘기의 뜻을 정확히 찾아서 쉽게 풀어 말하면 몸과 마음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뜻해요. 즉, 감정적인 부분뿐 아니라 신체적인 부분의 성장도 사춘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 사춘기의 뜻을 보고, 어떡해요?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몸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마음이 성장해가는 과정도 살펴보기로 해요. 먼저 남자친구들 몸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도 하고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나요. 또 저번에 배웠던 남자의 생식기 중 음경과 고환이 커지고 수염이 나고 겨드랑이와 생식기에도 털이 나요. 마지막으로 목소리가 굵어지는 등 몸에 여러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속옷에 뭐가 묻어 있어 당황스러운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바로 몽정이에요. 저번 시간에 남자 신체 구조에 대해 배우긴 했지만 헷갈리고 이름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주머니 같은 음낭 안에 있는 고환에서 정자를 만들고 그게 음경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사정이고 잠잘 때 사정을 하면 그것을 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몽정이 뭔지 잘 알겠죠? 처음 몽정을 하게 되면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뭔가 기분이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당연히 처음이니까 당황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몸의 변화들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단지 내가 성장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변화들일 뿐이에요. 지금까지 남자친구들 몸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는데 다음으로 여자친구들의 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들과 같이 얼굴에 여드름이 나고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증가하고 겨드랑이와 생식기에 털이 날 수 있어요. 또한 여자친구들은 엉덩이와 가슴이 커지고 골반이 넓어지는 등 여러 몸의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여자친구들은 화면 속에 있는 친구와 같이 느낌이 이상해서 속옷을 확인해 봤는데 피가 묻어 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화면에 선생님이 색깔로 칠한 용어들이 저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 외에 어려운 게 있을 수 있는데 다음 시간 임신에 대해 알아볼 때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이 용어가 뭔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춘기가 되면 양쪽 난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난자 한 개를 자궁으로 내보내게 돼요. 이때 난자와 정자가 만나 형성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면 이게 바로 임신이 되는 건데 임신이 되기 위한 준비로 자궁에 있는 점막이 부드러워지고 두꺼워지게 돼요. 하지만 이제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즉 임신이 되지 않으면 두꺼워진 자궁 점막이 필요 없게 돼서 출혈과 함께 질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월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혈은 쉽게 말하면 피를 말해요. 처음 월경을 시작하게 되면 화면 속 여자친구처럼 몸에서 피가 나오다니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뭔가 부끄럽고 창피한 기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집에서 월경을 시작했는데 하필 어머니께서 아직 집에 안 오시고 아버지만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말하지? 하고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어요. 월경을 하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그 당시 아버지께서 급히 나가시더니 꽃다발과 생리대를 사오셔서 축하한다고 해주셨던 게 아직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어요. 왜 선생님 아버지께서 꽃다발을 사오셔서 축하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바로 월경을 시작했다는 것은 내 몸이 성장했으며 엄마가 될 준비, 즉 성숙한 여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축하를 해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월경을 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모두들 잘 알겠죠? 하지만 생리를 하면서 월경통을 겪게 되고 불편한 점들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일단 월경통에는 꼬리뼈 부위에 통증이 있고 구토하고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으며 설사를 하는 등 다양한 증상이 일어나요. 또 생리대를 사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생리혈이 셀까봐 불안에 떨게 돼요. 이렇듯 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는 매우 힘든 거예요. 집에서 월경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께 말해서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시작하는 친구들은 더 많이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먼저 학교에서 시작한 것을 알게 되면 선생님한테 바로 말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적절히 대처하도록 도와줄게요. 혹시 이게 너무 부끄러우면 보건실에 가도 보건 선생님께서 여러분께 생리대를 주시며 어떻게 해야 할지 적절한 도움을 주실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생리대의 종류 그리고 오해들에 대해 말해줄게요. 생리대의 종류에는 크게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 이 네 가지 종류는 그날 나오는 피의 양에 따라 달라져요. 소형은 양이 적은 첫날이나 마지막 즈음에 사용하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은 날, 오버나이트는 양이 많은 날 밤에 잘 때 사용하고 중형은 그 외의 날들에 보통 사용해요. 그러니까 생리대 사이즈는 엉덩이 둘레나 속옷 사이즈와는 관련이 없고 뚱뚱한 사람이 대형을 쓰고 마른 사람이 소형을 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잘 알겠죠? 그 다음으로 생리대는 하루에 한 장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 오래 사용하면 질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4시간 정도마다, 양이 많다면 2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아요. 여태 우리는 우리의 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 마음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사춘기가 오면 우리는 괜스레 조그만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마음이 상하고 가족보다 친구랑 있는 시간이 더 좋아지고 친구 관계에 집착하게 될 수 있어요. 또 이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성 교제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친구처럼 눈물이 많아지고 감수성이 폭발하는 일이 많아지고 두 번째 여자친구처럼 자신의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방에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많아지기도 해요. 그러면 이러한 마음의 변화들이 이상하고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마음의 변화는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자기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일기를 쓰거나 마음의 상태를 자신의 말로 정리해보면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어서 이 방법을 추천해요.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면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사춘기를 겪어봤을 테니 서로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풀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이랑 오늘 사춘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것이
여러분이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다면 현재, 미래에 겪을 것이라면 미래 어느 순간이든 도움이 돼서 여러분이 슬기롭게 사춘기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슬기롭게 사춘기를 보내기 위해 선생님이랑 3가지 약속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선생님이 먼저 읽으면 따라 읽어주세요.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나의 변화는 부끄러운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성장했음을 알게 해주는 몸과 마음의 변화들을 자랑스럽게